2025년 8월 19일 무려 3년 만에 국내 원자력 관련주에 집중 투자하는 ETF가 신규 상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상장 첫날 역대급 악재가 터졌죠. 상장 이후 이틀 연속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도 될지, 매수 기회로 활용한다면 어떤 ETF에 투자하면 좋을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울 한국원자력 SMR,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 두 ETF가 같은 날 동시에 상장했습니다. 보수는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이 살짝 더 높고요. 최초 설정액은 소울 한국 SMR이 80억,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이 600억입니다. 아무래도 회사 규모 차이가 나다 보니까 출발선이 달라요. 신규 상장 ETF에 600억을 태우고 시작할 수 있는 회사는 코덱스나 타이거 정도밖에 없고요. 이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국내 ETF 시장에서는 일반적입니다. 규모가 크면요, 아무래도 거래량이나 비용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이 있죠. 국내 원자력 ETF 신규 상장한 바로 그날 매우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헤드라인부터가 정말 살벌한데요. 무슨 일인지 아주 간단히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요, 원전 설계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한 회사고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원전을 짓는 회사가 바로 한국의 회사들입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관계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고 실제 반도체는 TSMC가 만들죠. 체코 원전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요, 이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의 한수원이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게 불공정 계약이었다라는 거예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가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서 수주를 따와도 수익성이 크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북미, EU, 영국, 우크라이나 이런 곳에서요, 원전 수주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동안 국내 원자력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내러티브가 상당 부분 망가져 버려요. 일시적인 조정선에서 마무리될 악재가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불안한 것은 정치권에서 언급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 의도를 떠나서요,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니까 현 정부에서는 문제 삼을 수가 있겠죠.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으로 언급이 되다 보면요, 투자 심리 차원에서는 굉장히 나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8월 19일 대신증권 리포트 일부를 가져온 건데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로열티 계약 세부 내용은 이미 1월에 다 알려진 내용이다. 이번 급락은 펀더먼털 영향보다는 심리적인 영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약해지면 투자 심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주가는 부정적인 이슈에 더 크게 반응을 합니다. 이번 원자력 관련주의 조정도 그 연장에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올해 원자력 관련주들 정말 많이 오르긴 했죠. 소울 한국 원자력 SMR과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의 기초지수에 연초 이후 성과를 그려본 건데요. 두 지수 모두 110%가 넘게 올랐습니다.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수준에 와 있긴 합니다.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투자를 망설였던 분들은요, 오히려 이번 주가 급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세요.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요, 상장 첫날 두 ETF의 순매수가요, 소울 한국 원자력 SMR은 41.6억,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은 111.4억이 몰렸습니다. 두 ETF가 신규 상장하기 전에요, 원자력 ETF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총 5종목의 원자력 ETF가 있었고요. 그 중에 두 ETF가 국내 원자력 관련주에 투자하는 ETF예요. 그런데요, 상장일이 보시면 2022년 6월 28일입니다. 무려 3년 전이죠. 2022년과 2025년의 원자력 산업 생태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원자력 관련주들의 상승 모멘텀도 당연히 달라졌고요. 관련주들도 다르겠죠. 3년 전에 만들어진 방법론으로는 2025년에 원자력 관련주를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신규 상장한 소울 한국 원자력 SMR,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 모두 최근 원전 산업의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ETF 모두요, 자사의 마케팅 자료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소울 ETF의 마케팅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H원자력 ETF, A원자력 ETF라고 적어놨지만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고요. 에이스 원자력 딥서치입니다. 두 ETF 모두 원자력 ETF인데요. 실제 원자력 관련주는 포트폴리오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ETF 마케팅 자료를 보더라도요,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은 기존 상장 원자력 ETF 대비해서 원자력 관련주들의 훨씬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3개월 수익률이요 52%로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이유가요. 진짜 원전 관련주들 비중은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포트폴리오의 나머지를 바로 AI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올해 퍼포먼스가 정말 좋았습니다. 의도치 않게 원자력과 AI 전력 설비 테마를 모두 잡은 ETF가 바로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였어요. 결과적으로 수익률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원자력 테마 ETF인데 다양한 테마가 혼자 되어 있다? 저는 좋은 테마 ETF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회사의 워딩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요. 솔 한국원자력 SMR은 순도 100% 원자력 투자 전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타이거 ETF도 비슷합니다. 퓨어 원자력 종목들로 구성한 진짜 원자력 포트폴리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ETF가 추구하는 바가 비슷하기 때문에 종목 선정 기준이나 방법이 매우 유사합니다. 눈에 띄는 점들만 몇 가지만 짚어보면요. 일단 종목 수는 솔이 12종목, 그리고 타이거가 15종목으로 타이거가 3종목이 더 많아요.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포트폴리오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인데요. 솔 한국원자력 SMR은 유동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해당 종목이 원자력 테마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까지 같이 고려해서 비중을 결정을 합니다. 개별 종목 비중 상한은 타이거가 25%, 솔이 20%로 타이거가 조금 더 높은데요. 솔은 예외 조항이 있어요. 공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의 최대 비중은 10%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한전 KPS, 한전기술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요. 이 종목들은 솔 한국원자력 SMR에서는 최대 10%까지 밖에 투자하지 못합니다. 리밸런싱은요. 솔은 연 2회, 타이거는 연 4회 진행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테마형 ETF는 리밸런싱을 자주 하는 것을 선호해요. 리밸런싱은요. 종목 교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비중을 조절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거든요. 많이 오른 종목은 비중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은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 그리고 추가 매수가 이루어져요. 테마형 ETF의 편입 종목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리밸런싱 주기는 반기보다 분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회색 금융 처리한 종목들이 두 ETF에 공통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인데요. 국내 대표 원전 관련주들 모두 공통적으로 편입을 하고 있어요. 솔에는 있는 한국전력이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에는 없다 정도 말고는 주요 종목들의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을요, SMR, 대형 원자력, 그리고 원자력 부품으로 구분하면요. 타이거는 SMR, 솔은 대형 원자력과 원자력 부품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중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요,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이 SMR 관련주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관련주들의 편입 비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BHI가 SMR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은요.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두 종목이요. 포트폴리오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ETF 중에 어떤 ETF를 선택할지 고민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탑2 종목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 선택하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비중 분산이 잘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원한다면 솔 한국원자력 SMR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전 부품주 구성도 차이가 있는데요. 타이거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부품주들을 다수 편입을 하고 있어요. 솔이 편입하고 있는 부품주들과는 시가총액 차이가 제법 나는 종목들입니다. 포트폴리오 전체에서요. 원전 부품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요. 하지만 편입하고 있는 부품주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두 ETF의 수익률 차별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ETF 시장에 3년 만에 등장한 진짜 원자력 ETF입니다. 두 ETF 모두 기존의 원전 ETF와 차별화 포인트가 확실하기 때문에요.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두 종목에 대한 선호도를 바탕으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들 당분간 높은 변동성에 시달릴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변동성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 또한 기회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지만 불확실성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시고 관망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